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10일 소집했습니다. 원래는 2일날 열기로 추미애 장관이 결정했는데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면서 4일로 미뤄졌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시간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그 후임으로 즉각 임명했습니다. 4일날 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본인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자 갑자기 입장문을 내고 이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수상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나서 법무부는 느닷없이 10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습니다. 만약에 4일날 열었다면 절차의 문제 때문에 아마 무효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에 쫓기는 듯 일처리가 상당히 무능합니다. 자, 그러면 10일날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자진 사퇴하라 막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진 사퇴 못합니다. 징계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의원 해임이 안 됩니다. 본인 발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참으로 무식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객관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문제점, 과연 해임 사유가 될까요? 자,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해임이 있고, 가장 센 벌입니다. 해임. 그 다음이 면직, 그 다음이 정직, 그 다음이 견책 같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 내지는 면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검사 2명, 외부인 3명. 따라서 이 징계위원회의 목적은 추미애가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 윤석열 총장을 해임 내지는 면직시켜서 검찰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또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정치 권력과 관련된 수사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정치 권력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들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 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청와대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석열의 이 혐의가 해임이나 면직 사유가 될까요? 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독재와 달라야 합니다. 독재는 독재자 마음대로 너 해임, 너 면직.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고 프로세스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6가지 혐의. 과연 해임이나 면직 사유가 될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추미애의 징계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무리하게 해임,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한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헌법 소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 논란으로 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이 이런 해임이나 면직이 될 가능성이 낮은지,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년 동안 검사들을 징계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무리하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해임 또는 면직시켰다가는 거의 밀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데이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입수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재무덤을 파고 있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잣대를 대면 윤석열 총장은 해임이나 면직시키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입장문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검사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해임이나 면직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검찰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좀 낮은 정직이나 견책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치 검사 징계 현황을 요구해 제출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로 열거된 6가지 비위와 유사한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전례는 없습니다. 자, 윤한홍 의원이 받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최근 10년 동안 2011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검사 88명을 징계했습니다. 무거운 징계 순으로 보면 해임이 9명, 면직이 8명, 정직이 11명, 감봉이 26명, 견책이 34명입니다. 자, 이 중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입니다. 이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뇌물,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성문제가 있습니까? 성범죄에 연루됐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스폰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김영준 검사,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을 한 김모 부장검사,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서 성형수술 원장을 협박한 전모 검사 등이 징계위 결정을 통해서 해임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개 사법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폭행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10년 동안 해임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자, 지난해에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A검사, 올해는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고검의 B검사 등이 해임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검사가 해임이 되면 금고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는 5년까지,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면직도 그 다음으로 중한 징계입니다. 2년 동안 변호사 영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C 부장검사, 2017년 최인호 법조비리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한 D 검사, 대표적인 면직 케이스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합니다.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6명입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이날은 대개는 법무부 차관이 하게 됩니다. 이용구 차관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에 위원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인 중에서 한 명이 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원 6명은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여기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부 인사 각 한 명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 높은 중징계를 하라고 지금 위촉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의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마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과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직접 나와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먹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13년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상부의 지시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런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서 9시간 가까이 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본인이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해임이나 면직된 사유를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혐의는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의혹에 불과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확인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 징계위에서 중징계, 해임이나 면직을 사실상 밀어붙일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10년 동안 나왔던 이 통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윤한홍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10년치 검사 징계 현황을 봐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 비슷한 징계 사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중징계한다면 이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일 열립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윤석열이 무슨 성범죄, 무슨 뇌물수수도 아닌데 해임시킨다면 거의 밀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쉽게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